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인 산업 AI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우리 회사 AI 혁신에 대해 발표할 AI 네이션의 이상은 부사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아까 좀 딥러닝 기술을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일들을 좀 해오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 회사가 한 1년여 동안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기업의 AI 전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저희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한동안 상당히 2015년부터 유행하다가 잠시 좀 이렇게 이 말 대신에 우리가 AI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클라우드 슈왑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의 이 회장이 좀 만든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좀 잊고 있다가 다시 찾아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이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어치운 세상이 온다.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아주 본질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 AI와 결합돼서 좀 지능화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빠른 물고기란 그 무엇일까? 결국은 AI를 잘 도입한 기업이 좀 빠른 물고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런 AI를 잘 도입한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던 AI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적인 면을 잘 들으셨고요. 저는 이것을 기업에 이제 응용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AI 하면은 이게 너무나 아까 좀 오래된 말이라서, 또 특히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제 바둑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한테 지는 걸 봄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일반인은 AI라고 그러면 이런 로봇을, 또 영화에 많이 나온 이런 슈퍼 로봇을 생각하고 알파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알파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는 좀 만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한 로봇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고 같은 이런 것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런 강한 인공이 나오려면 아직도 다행히도 한 3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은 위크 AI라고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그런 약한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모든 일은 잘할 수 없고 가르쳐준 일 하나를 특히 잘할 수 있다. 이게 약한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이라고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걸 지시해주고 그냥 조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기계지 지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능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의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해서 더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자기 정확도를 높여서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판단 기능을 앞전 시간에 설명드린 이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 하면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잘하게 만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잘 활용하면 어떤 기업들은 잘 활용해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긴 뒤에 이제 바둑 기사들이 이제 뭐 알파고보다 더 잘 두기는 포기했고, 이제 기계는 기계끼리 두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인간 지능 전문가가 할 수 있던 일보다 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적인 전문가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AI라는 것이 지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트릭스에서 봤듯이 뭐 복제하면 무한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전문가를 무한히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하던 일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상용화돼서 이제 혁명까지 일어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똑같은 건데 기계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굳이 딥러닝을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입력을 하면 무엇이 나와라. 이런 모든 과정을 사실 사람이 다 이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도대체 이게 설명을 못하는 거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딥러닝은 사람은 이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알고리즘에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출력이 나온다를 잘 이렇게 학습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이제 사람이 좀 알려주기만 하면 사실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 자체는 어떤 그 알고리즘이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 좀 복잡한데 말씀드리면 사람이 모르는 일도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일도 스스로 판단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이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즘에 AI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의 의미는 조금 뒤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헷갈리는 것이 이전에 AI가 너무 넓은 범위다 보니 흔히 50년대부터 있었던 전문가 시스템, 이거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뭐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AI는 이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있었던 빅데이터 분석, 이것이 흔히 요즘 오랫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AI가 이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말하는 AI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으로 한 인공신경망이 요즘 말하는 AI고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가 있었고 이 적용됨으로써 계속 이 적용 영역이 모든 산업에 퍼져나감으로써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는 우리가 말하는 AI가 아니고 뇌과학도 우리가 말하는 AI가 아니고 이 아마존 스피커를 만들고 알파고를 만들고 중국의 그 사람 인식하는 CCTV를 만든 딥러닝 기술이 AI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우리도 지금 논의하려는 바는 이 딥러닝 기술을 우리 회사에 또 어떻게 적용해서 가치를 만들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왜 아까 말씀드린 게 의미가 있냐 보면 뭐 여러 개의 경계가 있었지만 딥러닝이 사실 이렇게 보급된 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2011년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뭘 더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먼저 적용한 거는 이제 번역기 같은 데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구글 같은 데 내부에서 했었고 2012년에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뭐 쉽게 어떤 사물을 뭐 새나 뭐 고양이나 알아볼 수 있지만 기계가 그걸 알아보는 것들이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2012년에 딥러닝 기술로 풀렸습니다. 이제 사진 100만 장을 주고 어떤 동물을 알아맞추는 문제였는데 사람 수준으로 이제 AI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에 충격을 받아서 이런 컴퓨터 학계에서는 모든 인공지능은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딥러닝 하자. 그래서 학계에서 2012년에 딥러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붐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스타트업도 생기고 AI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가 이제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나를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기업에도 AI가 본격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AI 인력이 양성된 거는 2013년부터일 것이고 AI 회사가 생긴 거는 본격적으로 한 2016년부터이니까 아직도 AI는 초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이건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통 밖에 나가보면 AI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AI를 빅데이터랑 헷갈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SI, 그냥 전산이랑 헷갈리시는데 그거랑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 여러 과정이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그런 빅데이터나 SI는 사람이 계속 무슨 규칙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새로 뭐가 좀 바뀌면 또 사람이 해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프로그래머나 통계 전문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특징을 파악해서 스스로 답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종래와는 다른 방식이죠. 종래에는 모든 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했었지만 딥러닝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답을 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딥러닝이란 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로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공부시킬 수 있는 정답지,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소위 요즘 부르는 AI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전까지 빅데이터나 SI에서 하던 거하고는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딥러닝을 잘 이해해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은 요 세 가지를 기업에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응용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국에서 범죄자를 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만 들어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감정도 인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인식하는 것 같은 수준의 인식이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그리고 제일 또 흔히 쓰이는 거 사람이 많이 쓰이는 거는 예측입니다. 뭐 금융위도 예측을 하지만 딥러닝은 요새 기계가 고장이 언제 나는가도 훨씬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딥러닝에 오늘은 날씨가 이렇고 종업원 사기가 이러니까 몇 명이 오겠다. 이런 방문 고객 수도 예측을 해서 이를테면 식당에 잔반이 얼마 남을지 예측하는 것도 이제 영국에는 스타트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하는 건데요. 딱 보면 이제 뭐 채점하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뭐 많이 뭐 엑스레이도 판단하지만 피부도 판단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쓰여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처방하고 제어해 주는 거. 이제 뭐 금융에서 신용 한도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대출 한도를 하는 거는 뭐 크게 돼 있고 지금 뭐 그 앨런 머스크라고 테슬라 만든 사람이 투자한 회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AI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딥러닝이 잘 분석하고 뭐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걸 알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딥러닝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간이라는 기술로 딥러닝이 노래도 만들 수 있고 가상인물도 만들 수 있고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딥러닝이 잘만 적용을 하면 사람이 하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람이 사실 얼굴은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는지 5만 명이 모였는지 그걸 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AI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저런 인식 기능을 무한 복제해서 쓸 수 있어서 엄청난 효율이 발생합니다. 뭐 지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런 인식 기능이 이건 이제 화웨이에서 연구한 건데 화웨이 그런 스마트폰에서 얼굴을 찍으면 입술을 읽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채는 옛날에 첩보원이나 할 수 있었던 일까지도 AI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돼서 이제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의 종류에 맞춰서 춤을 추는 AI 뭐 이런 정도까지 개발돼 있어서 우리가 넷플릭스가 AI 추천을 통해서 컸지만 앞으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에서도 아주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I 기술은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영역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렇지만 아직도 AI가 좀 초기인 분야가 있고 한국이 그걸 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것에 이제 한번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AI를 나누는 기준이 많지만 일단 범용 AI라고 이렇게 뭐 우리가 많이 부르던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쓰이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피커 기업들, 저게 말을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KT나 뭐 이런 것들이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적용된다고 그래서 이제 범용 AI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영역은 너무나 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어도 몇백 조, 한 1000조짜리 회사들이 하는 일이라 도저히 뭐 저희가 이 영역에 다가가기는 달걀로 발치기인데 최근에 와서 적용되는 것은 산업 쪽에 적용하는 AI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AI가 모든 걸 할 수 없고 한 가지 일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의 지식을 가르친 이게 뭐 소매업이든 헬스케어든 농업 제조업이든 어떤 장인의 기술을 가르친 그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초기 산업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AI들이 이제 자리가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요 산업 분야 AI를 적용하는 것들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여서 지금 들으시는 기업들도 우리 회사는 그럼 또 이런 산업 AI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면 큰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AI 쪽에 좀 유명한 책인데 AI 슈퍼파워라는 책에서 이제 뭐 중국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쓴 책인데 그래서 뭐 AI가 발전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 적용하는 거 먼저 되고 산업에 적용하는 게 다음에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쪽에서는 이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 사실 이 회사들이 어떤 인구의 한계 때문에 주로 미국 회사 아니면 중국 회사죠. 이런 9개 회사가 인터넷 AI는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업 업무에 딥러닝을 적용한 이 산업에 적용하는 AI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 산업 쪽 AI는 해볼 만하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AI와 산업이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AI 플러스 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X가 이제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 하는 것은 요 산업 AI고, 요것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AI가 뭐가 다르냐 하면 보통 이건 이제 제가 포털 사이트나 뭐 로봇 같은 걸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 조작을 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AI가 하나만 있어도 이 수많은 인원이 필요 없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좋은 건 그 과정에서 AI는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전문 지식의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업 AI는 어떤 산업 문제에 뭐 모든 걸 해결한다기보다는 모든 건 뒤에 해결해도 되고 특정한 한 가지 문제를 아주 잘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그런 것이 이제 산업 AI가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We saw an opportunity to take cameras, comput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llow ag machines to see every plant in a field. We thought that we could give farmers the ultimate flexible tool to treat their field and manage their field in whatever way they wanted by having the knowledge of every plant and its situation and an ability to spray very precisely, whether it be herbicide only to the weeds or fertilizer or fungicide directly on each. 뭐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잘 못 들으셨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제초 기계입니다. 근데 제초 기계인데 아까 이 트랙터 같은 것에 하나하나의 이제 살에 이렇게 제초 분무기랑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지나가는 곳이 잡초인지 곡물인지를 판단해서 딱 이제 녹색으로 친 요 곡물에는 비료를 주고 요 빨간 잡초 부분에는 제초제를 뿌리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인 제초기나 이게 가능했는데 이걸 알아보는 시각적으로 이게 뭐 잡초인지 곡물인지 알아보는 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광활한 뭐 진짜 몇십만 평 되는 밭에서 이거 사람이 이렇게 가려서 할 수는 없었는데 이런 기계로 이걸 해결하게 됨으로써 이 회사가 만든 지 한 3년 만에 한 3천억 정도의 회사에 이제 미국의 대형 기업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좋은 사례라서 종래에 그냥 이미 하던 이 플랫폼 기계가 있었는데 거기 AI가 결합이 되면 이것을 쓰면 쓸수록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사진을 더 찍으니까 데이터가 더 생기고 이 데이터를 보고 잘못되고 이제 잘된 거를 갖고 학습을 시키면 이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정밀한 살포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계속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요 산업 AI 기술은 일단 쓸 만큼 만들어지면 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더 공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회사를 따라잡기가 되게 힘든 것이 요 산업 AI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계에 쓰일 수도 있고 요거는 사진 하나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가상 인테리어 사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진만 몇십만 장 학습시키면
어떤 스타일의 디자이너가 하듯이 어떤 이 디자인조차도 AI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이미 상용화 된 예고, 이건 이제 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낸 리포트인데 뭐 당연한 거지만 각 제조업 분야에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전자든 철강이든 식품이든 조립이든 이 사람이 하던 전문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히 뭐 전자 분야에 많은 일이 있지만 이런 모든 일에 사람이 판단하고 전문가가 하던 일은 다 AI로 처리 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반도체나 어떤 기판에서 뭐 불량을 찾는 예가 되겠고, 이건 재밌는 건데 뭐 일본의 풍력 발전기에서 풍향을 예측해서 자동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대기업 위주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아까 AI를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나 지식이 있고 현장 경험이 있는 중견 중소기업에서 AI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분야에 이제 AI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많이 알지만 아마존이라는 건 소매 유통업인데 이 회사는 거의 다 AI화 됐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물류창고에 있는 사람은 박스에 이제 물건을 갖다 담는, 포장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는 게 아마존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아마존은 업무 처리가 AI 위주로 다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 매장까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아마존도 이렇지만 이 세포라라고 하는 우리가 좀 잘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세계에서 제일 큰 뷰티 매장인데요. 이 뷰티 매장도 실제 우리가 뭐 고객 관리하고 물류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모든 업무에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포라가 큰 회사긴 한데 여기는 뭐 화장품 회사인데도 IT 쪽 그런 AI 하는 인력이 5,000명 이상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의 AI 쪽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가 이제 실제 경제보다도 AI로 이루어진 경제가 더 커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 올해도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것이 가속이 돼서 내후년에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인 뉴스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토요타보다 넘어서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됐다. 근데 그것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쪽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하지 않으면 경제에서 좀 도태되는 시장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AI가 너무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2017년 5월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는 1년 뒤에 이제 커제하고 알파고가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커제가 전패를 했죠. 근데 중국은 이걸 TV 중계 방송을 해서 무려 3억 명이 봤습니다. 그날을 이제 잊지 말자. 그래서 이날 이후에 AI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뭐 2달 뒤에 요 AI 계획을 발표했고, 뭐 2020년, 25년 해서 2030년에는 2,000조 원을 AI로 가치를 창출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계획이 철저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6년에 먼저 이제 알파고를 봤는데 그냥 뉴스 몇 번 나오고 넘어갔는데, 중국은 정부에서 아예 인공지능 올인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 4년 전에 알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많이 다릅니다. AI에서는 뭐 미국과 더불어서 슈퍼파워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중국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학자들도 주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 AI 기업들을 연구합니다. 이제 뭐 옛날 무슨 소매업 연구하는 그런 하버드 경제학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중국하고 미국은 다 이제 AI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AI 경제인데, AI 경제가 되면 정말 데이터가 최고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석유와 같습니다. 근데 요까지 비유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신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유가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제 기술입니다. 이걸 어떤 가치를 만들까? 근데 AI가 바로 이런 새로운 경제 시대의 정제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것은 이런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뭐 소매업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시장이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가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I는 이 진짜 AI 시대의 정말 핵심 기술이구나 이 점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AI 혁명을 일으킨 분이 요 네 사람인데 2012년부터 이분들이 회사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수였는데 이 9개 회사들이 이분들을 다 스카우트해서 지금 왜냐하면 AI라는 것은 2012년 정도부터 이제 붐이 이러던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거대 기업이 2013년 이후에 인재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면 석사만 졸업해도 AI 전공자는 연봉이 30만 불이고 박사는 100만 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 인재가 오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중국에서는 자기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2018년 이후에 중국의 유명 대학교에는 다 AI 단과대 전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AI는 수학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부터 배워서는 아주 고급 기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직도 AI를 SI나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뭐 사람들 뭐 학원에서 키우면 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셨겠지만 거대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에는 요 4대 대가 밑에 제자들을 다 이제 스카우트해서 양성한 것이 제일 큰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경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뭐 어디서 공장에서 생산하면 뭐 CJ 대한통운이나 유통회사가 어디 좀 백화점에 갖다 줘서 물건을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도 그냥 규모가 큰 놈, 자산이 많은 데가 돈을 버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이런 건 택배가 하고 뭐 물류창고는 따로 하고 하다 보니까 고객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플랫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커졌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플랫폼이 한 3년 전부터 다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가 도입이 되면서 플랫폼이 계속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있으면 또 학습을 시킬 수 있어서 더 잘 맞춥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아마존 같은 데는 미리 배달하는 서비스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뭐 시키겠지. 그러면 지금은 하루 배송인데요. 먼저 배송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6월 달에 이제 이게 시가총액 순인데요. 지금 미국의 상위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플랫폼, 이거 사실 이건 겹쳐서 1위부터 5위가 다 플랫폼 회사인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페이스북도 80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고요. 이거는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정유 회사도 이렇게 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한 바는 경제의 대부분은 무조건 플랫폼이 장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뭐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도 그런데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들이 다 크죠. 바이두도 큰데. 근데 이제 미국이 좀 많이 큰데 알리바바도 그래도 500조, 텐센트도 500조씩 하고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도 AI와 비대면이 되면서 네이버가 이건 이제 연말 순위 예상한 건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60조 원. 무려 현대자동차보다 2배 큰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가 한 10년 전에는 이것의 뭐 10분의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젠 막을 수가 없다. 대세구나. 이렇게 해서 세계는 급격하게 플랫폼 경제가 됐고 이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AI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플랫폼대로 가는데 아까 산업에 적용하면서 또 이제 이런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소위 회사가 1조가 넘는 이런 유니콘 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뭐 미디어 쪽도 있고 금융, 보안, 의료, 농업, 교육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AI 유니콘을 만들어 보자. 대표적인 바이트댄스라고 틱톡을 만든 회사는 2015년에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만들 때부터 AI를 지향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100조 원이 되는 회사가 됐고 뉴스나 이런 쪽에서는 뭐 바이두를 제치고 신흥 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포털 사이트도 있었지만 이제 그 포털 사이트나 플랫폼조차도 AI가 이기는 시대가 됐다. 근데 여기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이런 농업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영역에서도 유니콘을 만들 수가 있고 아직 없다면 지금 할 찬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오코도라고 하는 이게
영국의 이제 마켓컬리 같은 회사입니다. 이것도 잘해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요 신선식품 배달에서. 근데 2015년에 1.5조 원, 그래도 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 물류센터를 다 AI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신선 제품 배달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가치가 10배가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플랫폼이란 그것도 좀 큰 사업 모델이었는데 AI 회사로 변신을 성공하면 그것보다도 또 10배가 커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앞으로는 이제 경제가 큰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은 점이 되느냐 아니면 연결점이 되느냐, 이 플랫폼하고 우리가 교류할 수 없으면 이제는 이제 낙오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잘하는 기업과 AI가 없는 기업은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이고, AI를 모르는 기업은 뭐 한마디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산업 AI 분야에 먼저 진입해야 아까 패스트 PC가 돼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인터넷은 AI 쓸 만큼 다 쓴다.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산업 분야 AI는 지금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전환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딥러닝은 산업에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또 하나는 아직도 수많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발전 중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 기술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만들듯이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좀 쉽지 않고 A급 기술로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큰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게 이건 작년에 그 스마트 공장한 리포트인데,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지 모르겠어요가 6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에 있어서 IoT도 안 돼서 AI는 엄두도 못 내는 정도에 있습니다. 황당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AI라는 것은 상당한 연구와 그런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유형파별로 AI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업무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도 안 된 역할이고, 이제 저희가 어떤 업종별로 AI를 만들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빨간 게 중국인데요. 중국에는 이제 공장에 자동화 기기,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옛날에는 세계에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나머지 나라는 로봇 그런 공작 기계를 도입 안 했는데요. 중국은 이게 몇 년 사이에 5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력이 풍부할 것 같은 중국이 제일 많은 AI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차이가 많이 나는 입장이어서 빨리 따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면 한국에서 AI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빠른 물고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있어봤자 빨리 도망가면 잡을 수 없는 건데, 이제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때로 덤비면 큰 물고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소매업에서도 나타나서 최근에 보시면 이마트 시가총액보다 배달의 민족 시가총액이 2배가 큰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좀 빠른 물고기를 만들 것이냐. 인데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AI는 이제 요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말이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뭐냐면 먼저 만들어내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또 공부를 시켜서 더 좋아지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아지니까 쓰게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만 이게 먼저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용자하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만한 제품을 먼저 만드는 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쓸만한 정도만 만들면 그게 그 분야에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완전 제품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데, 근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하려고 해도 이 전문가가 산업을 이해하고 학습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석박사급 아니면은, 전공자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을 구해서는 우리가 쓸만한 AI를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공자가 필요하고, 거기에다 또 필요한 게 이 회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식과 딥러닝 전문가만 있다면 AI가 잘 만들어질 텐데 그걸 구하기가 어렵다. 이건 이제 AI 사업을 오래 한 미국 벤처 캐피탈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애플이 지금까지 그렇게 커진 이유는 이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 만들어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AI도 전문가 지식과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B급이나 C급이어도 이제 뭐 이건 B급이나 C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A급이어야 A급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여서 지식도 좋아야 되고 알고리즘도 좋아야 되고 데이터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강점은 이런 데이터거나 알고리즘 인재는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좋은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점은 그동안 그래도 중국은 많이 카피를 하고 미국은 공장을 세계로 이전할 때 그래도 우리는 중소중견기업이 남아서 많은 제조 생산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이게 뭐 20, 30년 발전했는지 발전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AI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프라에 AI로 잘 개발만 하면 이 한류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AI를 많이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AI가 너무나 무서운 거라서 AI 기술 잘못 도입했다가는 5G 기술보다 더 무섭게 뭐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뭐 아랍에서 중국 거나 미국 거 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산업 전문가 지식을 중국이나 미국 수준 비슷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산업의 이 AI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좋은 파트너로서 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뭐 이런 백상아리나 뭐 이런 참치나 이런 큰 물고기보다는 피라냐 같이 좀 기동성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AI 회사를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AI는 선점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데이터와 우리 R&D가 같이 해서 빨리 만들자,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많이 만들자가 이제 저희가 추구하자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선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신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크게 좀 도움이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아까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AI는 결국에는 전문 지식과 데이터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사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회사라면 이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말로 히토류 원석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걸 가공할 수 있는 딥러닝 전문가와 이 데이터와 지식 전문가만 있으면 우리가 이 자원을 AI 회사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산업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종래 이제 산업 경제에서 AI 경제로 성공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스트 PC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쪽 분야는 이제 저희의 영역이고 어떤 이 좋은 전문 지식과 데이터와 사업 네트워크와 또 앞으로의 어떤 이 산업의 방향성을 갖고 계신 회사라면 충분히 AI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복잡하지만 이제 기업이 알고리즘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하고 이걸 솔루션으로 만드는 일을 저희 AI 네이션이 하는 일이고 이건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AI 전환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몇 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자기 업무에 적용해서 그냥 운영을 더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비서가 있었는데 AI 비서가 도입되면 뭐 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또 AI를 탑재해서 제품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품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시장이 더 커지겠죠. 근데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AI를 도입해서 회사의 사업 모델이 바뀌는 거죠. 언제까지 지금 뭐 제조 유통업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AI 회사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방법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AI 도입해서 뭐 업무가 좋아져요 말씀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제품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데 우리 뭐 사장님들이나 뭐 CEO들은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기사를 찾아보시면 AI네이션이 ITX M2M하고 좀 제휴를 했는데요. ITX M2M은 전통적인 CCTV 회사였다가 AI 알고리즘을 탑재할 수 있는 CCTV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CCTV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서요. 이게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제 약국에 병원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경고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ITX가 했는데요. AI네이션은 이제 저희는 알고리즘 회사다 보니까 같이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의사의 전문 지식, 그리고 어떤 스마트팜의 전문 지식, 그리고 쇼핑몰의 전문 지식을 탑재해서 더욱더 좀 고도화된, 그러니까 뭐 의료용 CCTV, 농업용 CCTV 이런 거 좀 만들기로 지금 저희가 작업 중입니다. 이건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디플러 솔루션이라고 아주 세계에서 뭐 이것도 한국의 대표적 기업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암 환자의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앱입니다. 운동하고 뭐 복약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근데 지금 여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AI가 도입되면 예측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만약 의사가 탑재된 것처럼 이제 서비스를 좀 이제 더 고도화하고 이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딥러닝 AI를 적용해서 됐고 과기정통부에서는 AI 바우처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회사 가치가 수백억이다가 이게 세계적인 게 가능해지면서 회사 가치가 수천억으로 이제 지금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가 곧 할 것이 그 로드샵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소매샵을 수천 개 가진 어떤 그룹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에 아까 AI로 이제 고객 분석하고 하는 CCTV하고 이제 구매 데이터 분석하는 걸 만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이 무인 점포나 체험 매장 같은 세계적으로 아주 좀 유망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종래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제 새로운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래에 자산이 있었는데 AI를 결합해서 제품이 혁신이 되거나 어떤 사업 모델이 완전히 혁신이 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가능한 일이 A급 이런 자원에 저희 A급 기술이 결합돼서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먼저 간단하게 이제 그럼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되냐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한다는 거는 뭐 이것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하게 될 텐데 여기는 회사라는 건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모델로 실현을 하는 회사고 결국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뭐 이제 사람의 한계 극복하고 일을 잘하면은 이제 운영 모델이 좋아져서 비즈니스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건 자세하게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산업 AI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AI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외국 컨설팅에서 만든 거지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어떤 기술이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또 뭘 하고 싶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비즈니스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기술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이렇게 적용은 되는 거지만 실제로 AI 만들 때는 거꾸로 비즈니스 목표를 정하고 핵심 태스크를 뭘 업무를 AI로 할지 하고 그걸 AI로 어떻게 옮길지 하고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생각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 잘하시는 회사의 이제 사장님은 AI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중하신 자원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해보자면 AI를 잘 도입하면 재래식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AI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AI가 한계가 없는 거라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경제가 지금 플랫폼의 AI 경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럼 이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을 돈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더 벌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새로 기획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기업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요 두 가지 작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산업 사업 개발을 하게 되는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딥러닝 전문가니까 이제 비즈니스 쪽에 기업과 만나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기회를 발견하는 탐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AI로 될 수 있고 임팩트도 큰 거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지. 아까 지식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하고 특히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지면 뭐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너무나 정부의 지원 제도나 스타트업 제도가 좋기 때문에 이 솔루션 기획이 잘 나오면 이런 사업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1, 2, 3단 세 번째 1, 2, 3단계를 집중해서 먼저 할 것이 필요하고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 잘 모르실 텐데요. 스타트업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빠르면은 뭐 2년 안에
10억으로 만들어서 300억짜리 회사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시드 투자, 요새 이제 많아진 것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성장을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엑셀러레이터를 잘 만나면 빠른 시간에 성장이 가능합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잘 만나면 정부의 이제 중기부나 우리 과기정통부의 이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많은 정부 자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전략적 파트너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투사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AI로 사업 모델을 잘 설계를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더 이해하시고 AI 기술을 이해하셔서 좋은 파트너십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면서 우리가 뭐 그럼 AI 할 수 있느냐인데요. 생각보다는 AI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서 직접으로 어떻게 AI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일단 뭐 우리는 전문가직이 있냐, 뭐 장인이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많이 모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딥러닝으로 어디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백화점하고 거래했다면 백화점에 쓸만한 AI는 무엇일까? 이걸 알아내는 것도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중국이나 미국의 AI 회사는 우리 비슷한 산업계는 뭐를 하나? 그러면 또 그거와 비슷한 걸 한국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R&D나 사업 개발은 저희가 가능하니까 같이 좋은 산업 AI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AI 경제가 생겼습니다. AI 경제가 뭐가 좋냐면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AI 경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새 땅덩어리가 생겼는데 세계에서 1등을 하든지 아니면 도태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1등 할 수 있는 땅을 발견하면 이제 먼저 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9세기 말에 이제 인디언 땅을 이제 이런 일반 백인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영화 Find a Way에 나오는 건데, 먼저 가서 이렇게 찜하는 데가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그때만 해도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남한 땅의 3분의 1을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보다도 더 큰 경제 규모를 AI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중요한 것은 빨리 말을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산업 AI를 잘 개발해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